차트가 잠깐 흔들렸다고 멘탈이 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QLD, TQQQ 같은 변동성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16년짜리 습관을 투자 언어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다 비슷합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계획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갑자기 멈춥니다. 일이 바빠서, 체력이 떨어져서, 가족이 있어서, 시장이 무서워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져서, 이때 대부분은 쉬는 척하면서 사실상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시작할 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무너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지쳤을 때 멈추는 습관입니다. 지쳤을 때 멈추는 습관은 투자에서도 똑같이 터집니다. 횡보가 길어지면 손이 풀립니다. 하락이 나오면 확신이 사라집니다. 수익이 조금 나면 급하게 팔고 손실이 나면 더 깊게 물립니다. 계좌가 아니라 내 습관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성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정반대로 갑니다. 지쳤을 때 멈추지 않습니다. 지쳤을 때 공부를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꿉니다. 본인이 1.0을 끝낼 타이밍이라는 신호로 씁니다. 투자에서 1.0은 뭘까요?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감으로 매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땐 본인이 뭔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흔들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손이 얼어붙거나 버튼을 난사합니다. 본인이 가장 밉습니다. 말은 많은데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괴감이 올라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1.0의 수명이 끝난 순간입니다. 대부분은 그때 도망갑니다. 오래가는 사람은 그때 공부를 새로 엽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부의 내용이 아닙니다. 공부를 여는 방식입니다. 오래 성장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정보 수집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자기 시스템 업데이트로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실력이 없어서 세상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히려 페이스메이커가 됐다고 합니다. 속도가 느린 사람, 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육을 설계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투자에선 뭘 의미하냐면 초보 시절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급락을 겪어본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안 컸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기적처럼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선수가 됩니다. 투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계좌가 작아서 방어를 배우게 됩니다. 포지션을 줄이고 손절을 고민하고 현금을 남기고 규칙을 만들고 심리를 다룹니다. 그러다 계좌가 커지는 순간 공격이 붙습니다. 그때 방어가 이미 탑재되어 있으면 공격이 폭발합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대개 이 순서를 거칩니다. 공격부터 잡는 사람은 어느 날 한 번에 다 잃습니다. 오래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부는 책 제목이나 강의 목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업그레이드 로그입니다. 한 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만나면 한 번 움직입니다. 그 문장이 내 행동을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그냥 감동하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동선을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헤르만 헤세의 책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데미안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이 사람의 다른 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타르타까지 가면서 결국 한 가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명랑하라는 것, 밤에 울어도 낮에는 웃는 것, 애써서 깨닫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이걸 투자에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애씁니다. 애써서 확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애써서 바닥을 맞추려고 합니다. 애써서 남의 말로 자기 심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는 사람은 시장을 자연처럼 봅니다. 오를 때는 오르는 대로, 내릴 때는 내리는 대로 그 안에서 내가 지킬 행동만 지킵니다. 명랑하다는 건 가벼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계속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아주 셉니다. 사람들은 잡스를 처음부터 완벽하고 심플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품도 처음 광고도 심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흔적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나도 지금 1.0일 수 있겠구나. 나도 지금은 복잡할 수 있겠구나. 나도 지금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계속 다듬으면 심플해지는 구간이 오겠구나.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매매가 복잡하고 원칙이 자꾸 바뀌고 손이 흔들리고 수익률이 들쭉날쭉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1.0의 기록일 뿐입니다. 문제는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잡한데 기록도 없으면 평생 복잡합니다. 오래 성장하는 사람은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을 합니다. 박스에 붙여놓듯이 자기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그걸 다시 봅니다. 투자로 치면 매매일지를 박제하는 겁니다. 매수 이유, 매도 이유, 그날의 감정, 그 주의 생활 리듬,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누구랑 싸웠는지, 돈이 급했는지, 이런 게 차트 위에서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는 차트보다 먼저 사람을 흔듭니다. 사람을 흔들면 레버리지는 그 흔들림을 3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수입니다. 종목 공부가 아니라 나 공부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오래 성장하는 사람은 멘토를 고릅니다. 멘토의 말이 아니라 멘토의 뒷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89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10명을 묶습니다. 그 다음엔 40명을 기수제로 키웁니다. 그 다음엔 100명, 200명으로 확장합니다. 어느 순간 3000명 앞에서 강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성장 방식의 패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구조를 만들고 반복하고 확장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작은 규칙을 만들고 작은 반복을 하고 그 반복이 문화가 되면 계좌가 커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시스템은 문화다. 이 말은 투자판에선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찾습니다. 어떤 지표, 어떤 매매법, 어떤 선, 어떤 뉴스, 어떤 타점. 그런데 시스템만 붙이고 문화가 없으면 결국 못 지킵니다. 문화가 없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결정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결정을 반복하면 어느 날 멈춥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결정을 반복하면 오래갑니다. 롱런은 실력보다 자존감에 달려 있습니다. 자존감은 말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지키는 날이 쌓일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의 핵심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지쳤을 때 멈추는 습관을 끊는 것, 1.0을 끝내는 의식을 만드는 것, 시스템을 문화로 바꾸는 것. 첫째, 지쳤을 때 멈추지 말고 공부를 바꾸십시오. 여기서 공부는 강의 추가 구매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나는 하락장에서 무너지는지, 횡보장에서 무너지는지, 수익 났을 때 무너지는지, 주변 소음에서 무너지는지, 잠이 부족하면 무너지는지, 그 지점을 찾고 그 지점에 맞춘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락장에서 무너진다면 하락장의 통계와 내 심리를 같이 공부합니다. QLD, TQQQ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기도 하지만 하락 구간의 체감 고통도 키웁니다. 그러니 하락을 견디는 공부가 먼저입니다. 둘째, 1.0을 끝내는 의식을 만드십시오. 사람은 끝내지 못한 단계로 계속 돌아갑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하던 시절을 끝내지 못하면 계좌가 커져도 감으로 돌아갑니다. 1.0 종료 의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의 한계를 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킬 단 하나의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은 멋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전에 반드시 이유를 적는다. 손실이 나도 계획을 다시 읽고 다음 행동만 한다. 포지션을 과하게 키우지 않는다. 내 생활 리듬이 깨진 날은 거래를 줄인다. 이런 규칙이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되면 시스템이 됩니다. 셋째, 시스템을 문화로 바꾸십시오. 문화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숫자를 언어로 쓰는 겁니다. 감정은 말로 나오고 말은 숫자로 잡힙니다. 내 수익률이 아니라 내 행동률을 숫자로 만드십시오. 한 달에 매매일지를 며칠 썼는지, 계획대로 매수한 비율이 얼마인지, 계획 없이 들어간 비율이 얼마인지, 손실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한 횟수가 몇 번인지. 이게 쌓이면 나라는 투자자의 데이터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생기면 나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내가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해결의 뼈대입니다. 이제부터는 QLD, TQQQ를 실제로 연결해서 왜 이 공부가 레버리지에서 더 강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본질적으로 빠른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빠른 탈락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동성이 크면 사람은 자기 본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욕심, 공포, 조급함, 비교심, 자책감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본성을 빨리 인정하고 구조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결정을 해서 돈을 번다. 이 생각을 버립니다.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결정을 반복해서 돈을 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선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커지지만 후회도 커집니다. 후회가 커지면 자책이 커집니다. 자책이 커지면 복수매매가 나옵니다. 복수매매가 나오면 계좌가 터집니다. 그러니 후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식은 맞추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에 10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들이 쓰는 꼼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진짜 안 되면 이틀에 한 번 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문화입니다. 투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차트를 하루 종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원칙을 하루에 한 번 꺼내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떤지 보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라는 말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시장이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갑니다. 책 한 문장을 보면 한 군데 가고 한 문장을 보면 한 군데 가서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보가 없으니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투자에서도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은 차트 뒤에 있는 기업의 실적이기도 하고 내 계좌의 체력 상태이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돈을 벌고 쓰는 생활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걸 직접 보지 않으면 투자라는 말이 공중에 뜹니다. 공중에 뜬 투자로 레버리지를 잡으면 언젠가 반드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하면서도 계속 지치는 분들은 대개 투자 때문이 아니라 삶의 문화가 깨져 있어서 지치는 겁니다. 잠이 깨지고 운동이 없고 식사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일에 의미가 없고 그 위에 레버리지를 얹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아니라 삶이 먼저 터집니다. 오래 성장하는 사람들은 투자와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문화로 묶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결정을 했는지 그게 투자에서도 유지되는지 이 흐름을 통일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멘탈 이야기인가요? 기술은 없나요? 기술도 필요합니다. 다만 기술은 문화 위에 올려야 합니다. 문화 없이 기술만 얹으면 기술은 위기 때 증발합니다. 반대로 문화가 있으면 기술은 늦게 배워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QLD, TQQQ는 언제 들어가면 됩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질문부터 시작하면 이미 1.0입니다. 오래가는 사람은 타이밍보다 반복을 설계합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크기로 쪼개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타이밍은 맞춰서 이기는 게 아니라 틀려도 살아남아서 이깁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는 위험해서 장기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큰 손실이 날 수 있고 특정 구간에서는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생활이 버티는지, 내 성향이 버티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의 위험보다 내 본성의 위험이 더 큽니다. 세 번째, 공부에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공부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공부가 행동으로 안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한 문장 읽고 한 가지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게 만드십시오. 그 반복이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되면 어느 날 수익률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1.0을 끝낼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늦었다는 감정은 지금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멈춤으로 쓰지 말고 공부 전환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멘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멘토는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책도 되고 기록도 되고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의 뒷모습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뒷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날에도 어떤 리듬을 유지하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 그 반복을 훔치십시오. 그리고 내 문화로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오래가는 사람은 강해져서 명랑한 게 아닙니다. 명랑해지기로 결정해서 강해집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의 연료는 정보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